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신세경이 나왔던 드라마 런온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짧은 위로가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저 하찮은 돌멩이를 보아라.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저 하찮은 돌멩이를 보아라.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내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돌멩이가 그렇다. 작고 가벼운 돌은 작은 물살에도 쉽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부딪혀 쉽게 닳아버리고 바위틈에 껴버리곤 한다. 무거운 돌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 더 멀리 굴러갈 때가 있다. 그 무게를 받아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돌일수록 말이다. 거세게 흔들리는 자신을 기회 삼아 떠나는 것이다. 남들은 두려워 숨는 물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삶일수록 말이다. 그러니 너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 무게를 잃지 말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무거운 짐까지 멀리 떠밀어줄 거센 물살이 올 것이니 언젠가 올 것이니 보아라, 저 하찮은 돌멩이도 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불안한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숨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친구야, 그렇게 너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죠. 그래요. 앞에 갈 길을 두고도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됨을 확신하기에 갈 길을 마저 가겠죠. 맞습니다.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삶에 있어 선뜻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선 확신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일들을 내 삶 안에서는 당연히도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파란 불을 믿으세요. 아니, 저것이 파란불이라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주위 사람들이 아닌 나의 마음을 기준점으로 살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모든 행동은 두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저 파란 불 말입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어요. 이 냄비가 조금 넓적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얕게만 보이고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강물처럼 불어나 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에는 전에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고 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 놨어.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턴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곤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아,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독이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짠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요?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요. 조금 버벅일 수도 있지요.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마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다른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또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간 참 빠르다. 요즘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엄마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했다. 엄마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빨라서 내가 어저께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만 같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했다. 시간은 태어나면서 나와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순간마다 시간이라는 그림자는 나를 앞질러 달리는 거라고. 엄만 뒤돌아보고 후회하느라 시간에 너무 뒤처져 버렸다고. 엄마의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앞질러 떠나갔다고 그랬다. 얘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순 없지만 그 순간마다 시간이 너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엄만 그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뒤돌아보지 말고 매 순간 앞에 놓여있는 시간을 바라보고 살도록 노력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란다. 어떤 소중한 것을 놔두고 왔기에 그렇게나 돌아보는 것이란다. 소중했거나 부질없거나 이사를 하며 베란다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던 중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에는 옛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에 모았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책받침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책받침을 보며 생각합니다. 참 그때에는 저 스티커들 모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 싶고 고작 이런 걸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싶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먼 시간을 지나 지금에서야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단지 부질없는 것들이었다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까먹어버릴 것들이었구나. 결국 시간에 묻혀 어디 있는지도 까먹고 살 것들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긴 뭐 그땐 소중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사할 때 한 번씩 보며 옛 생각 나게 해주니 좋다 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전에 이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 어쩐지 데자뷰 같이 느껴집니다. 아, 물론 이게 책받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소중했던 당신의 이야기거나 사랑이라 불리는 것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옮길 때마다 저기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다가 뜬금없이 찾게 되고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중했거나 부질없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뭐뭐해. 그래서 나는 뭐를 못해. 이렇게 나는 뭐가 부족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가 성격이 불같아서, 나는 원래가 까탈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잘 참지 못해. 그래서 나는 자주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는 사람 말이죠. 모든 것은 인정하면 참 편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힘이 약해서 잘 들지 못해. 하지만 그 말은 원래 못한다는 말로 포장된 그 분야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머리 쓰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힘쓰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지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수고로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원래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잘 낸다는 말. 그것은 원래부터 애초에 너란 사람에게 화를 줄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러이러하니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는 일방적인 선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원래 성격이 착한 것 같다고. 너는 원래 순한 사람 같다고 말이죠. 원래 잘 참는 사람 같다고 말이죠. 원래가 잘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게 참아주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해와 인내를 강요받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말이죠. 가볍게 사랑하지 말 것. 사랑은 떫은 감처럼 일단 먹어보고 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무거우며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다. 삶과 삶이 섞이는 일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뒤따른다. 당신과 어떤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며 서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도 있는 일이다. 서로의 신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삶의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여 당신과의 이별 후엔 한 사람의 평탄할 수 있는 삶이 시골길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삶의 중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무거운 일이다. 당신이 감을 한 입 베어문 순간 감에게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는 것처럼 상대의 삶에도 자국이 선명히 남을 것이다. 더 이상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만큼이나 사랑이라 칭하던 상대의 마음도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물고 뱉을 수 있겠는가? 환승 열차를 타듯 가볍게 갈아탈 수 있겠는가? 애초에 그런 사람은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즉, 사람됨을 쉽게 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 사람이 사랑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 너무 가볍게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할수록 나에게 이로울 확률이 높다. 단지 필요에 의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충동에 의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과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시작을 신중히 시작하는 사람. 마무리가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과 두텁게 지내는 것이 좋다. 신중히 사랑할 것. 사랑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되며 또 그런 사람을 너무 가깝게 두지도 말 것. 스스로가 사랑에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상대에게 가볍게 사랑받지도 말 것. 가볍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에게는 당신 또한 가벼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할 것.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갈 것.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날에는 꽃이 아름다워 꼭 쥐어보려고 했지만 그 줄기에는 가시가 있었고요. 어떤 날에는 모래를 쥐어보려고 했지만 손틈 사이로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양손 가득히 쥔 물건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하여 준 적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잡아야 할 것과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잡는다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배우려고 할수록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양손 가득히 쥔 후회와 미련 때문에 잡지 못한 무수한 인연에게 아쉬움이 큰 탓에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도록 느슨하게 쥐어보려고 했지만 모래처럼 쉽게도 흘러내리는 것이 인연입니다.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갈 것들만 무수히도 잡고 있던 탓이겠지요. 어떤 것은 꽉 쥐고 있었더니 허망함만 몰려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물먹은 솜의 무게처럼 허황된 것들이 많은 탓이겠지요. 또 그래서 힘을 풀어보니 솜털이 바람에 흩날리듯 쉽게 흩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잼잼 놀이를 배웠던 우리는 놓고 잡고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싫더라도 언제나 그랬듯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지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놓아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잡고 있을 수 있는데 놓아버려야만 하는 상황을 억지로 알게 됨으로부터, 또는 놓아버려야지만 편할 수 있는데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많이 연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꾸역꾸역 모른 척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꽃을 꼭 쥐어잡아 손에 가시가 박힌다 하더라도 흘러내리는 모래를 꽉 쥐어잡으려는 미련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잘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건들지 않아야 딱지가 집니다. 또 그 딱지가 자연스럽게 떼어져야 흉이 남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상처가 난 부위가 자꾸만 가렵다며 긁거나 또 딱지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떼어내려고 하면서 그 부위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어떠한 상처가 가렵다고 해서 긁거나 답답하다고 하여 떼어내려고만 하면 상처가 덧나고 결국 흉터로 남는 것이지요. 결국 남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자국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상처가 난 마음에도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분명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도 믿으며 살아감의 연속일 것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분명 좋은 일이 돋아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말이죠. 늘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구본이 지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모든 사람은 자신을 축으로 세상을 돌린다. 자신의 입장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입장 차이인 모든 일에 서운함을 느끼고 시기가 생기며 싸움이 붙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전부 자신을 위주로 세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주의에 치중된 사고가 아닐까 한다. 현실은 늘 그랬다. 당사자들의 축으로 본인들의 세상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당연한 것에 서운함을 가진다거나 시기를 가지거나 질투를 가지면 사실상 내가 손해이다. 미움을 가지거나 소가리를 하면 그것도 사실 나의 손해이다. 감정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러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손해를 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그런 손해를 보고도 함께 돌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의 위주로 세상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내 세상의 속도를 조금 줄이며 돌리자. 입맛을 맞춰주면서 손해도 보고 또 그러면서 양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붙잡아도 보고.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의 세상으로 인해 가치가 없는 손해만 보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걸러내자. 나의 축으로 세상을 빠르게 돌려버려 그들을 튕겨내면 될 일이다.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면 쉽게 포기도 하고 내가 싫으면 일절없이 편하게 보내주자. 그리고 무시하자. 지금까지는 참 힘들게 붙잡으며 살아온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기적일지라도 현실을 생각하자. 이상을 좇지 말고 모든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려는 순간 남이 돌리는 세상을 기준에 맞춰 나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돌고 있는 당신이 보일 것이다. 모두가 제각각의 방향으로 세상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손해를 입지 않고 살아간단 바람은 버리자. 가치 있는 손해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상적인 삶을 보내기 위해선 당신이 조금은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조금은 더 독하게 냉정해져야 한다. 참 잔인한 세상 아닌가.